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마감 시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제가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락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마감 시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가 그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피 코스닥 우리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3년 국채가 3년 만기 국채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요소수 부족 사태 때문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그 물류 대란 우려 뭐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뒤에 나오는데 4시간 전에 그 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생겼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 그런데도 반등을 안 한 걸로 봐서는 또 반드시 그것만이라고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 뭐 10% 주식 팔아서 내가 뭐 기부금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투표를 붙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급락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는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급락하니까 2차전지 관련주부터 그 관련 업종들 일제히 하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연일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살짝 회복해서 마감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했는데 바이든하고 시진핑과 다음 주에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마감을 했었고요. 일단은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를 했다. 통신은 사안을 잘하는 인사들을 인용 이렇게 전하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상 정상회담에 시장이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기대를 했다면 어제 반등이 이것보다는 좀 더 컸어야 돼요.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연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화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자, 한숨 돌린 요소수 중국서 18,700톤 반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추가하고 이미 계약해서 들어오기란 물량을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중국 당국에서. 이제 그것이 곧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났네요. 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석 달치 정도 물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요소수라는 게 돈이 안 되나 봐요. 생산성이 없어서 중국에서 가져다 썼는데 중국이 이걸 무기화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확보하는 것을 다변화하면 되겠죠. 베트남에서 가져온다든지 인도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다변화해야 되지. 중국에만 믿고 있으면 좀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그 외국인 208억 순매도 소폭 순매도죠. 외국 매도세가 멈춘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피에서는 기간 매도세가 강했고 기간은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도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저거거든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비율로 그 등락률 보려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조회를 한 건데 자 일단 시가총액 1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1.82% 올랐어요. 요건 이제 그 주사제 항체 치료제라 해서 주사 놓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같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머크나 화이자에서 만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그 가격이 좀 비싼가 봐요. 뭐 여러 번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그런데 주사제가 훨씬 좀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만약에 이기뉴스가 아니었다면 우리 낙폭은 더 컸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만약에 다른 것처럼 막 2, 3% 내렸다면 우리 지수는 훨씬 많이 내렸을 겁니다. 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게 여기 LNF, 에코프레브엠, LNF가 오늘 그 급락이 좀 컸죠. 이 급락이 컸던 거는 그 테슬라 때문에요. 테슬라가 급락하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죠. 여기 첨보, 요것도 2차전지 관련주, 여기 에코프로도 2차전지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얘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내리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거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카카오 게임주 위메이드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이 두 개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투스를 가지고 있었죠. 컴투스가 숨겨진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위지역 지분도 10% 이상 갖고 있고 막 그러면서 컴투스를 갖고 있었는데 컴투스가 장중 16%씩 오르고 그러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엔터주 뭐 이런 거는 그냥 소폭 약보합 수준. 나머지는 좀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수 하락을 견인을 했던 거는 테슬라 급락으로 인한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기술적 분석 좀 관점에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 관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왔어. 얘가 이어진다면 내일 만약에 하락을 더 한다면 이 하락은 좀 강하게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내일 양봉이 나오면 좋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려. 양봉이 아니고 내일 만약에 하락이 추가 하락 뭐 1%나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상입니다. 비상.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현금 비중 늘려야 됩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자 여기서 내일 운봉이 나오면 좋지 않다. 내일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운봉이 나온다면 비상이다. 우리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현금 비중 늘린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손절 나서 물린 거는 보유하고 수익 난 거 조금만 올라가도 얼른 팔아버려. 그러니까 계좌에 프리딩딩에 손실난 종목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는 절대 돈을 못 벌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예상과 다르면 팔아버리고 수익난 종목 위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조정장이 어떻게 되냐면 손실난 종목을 팔죠. 근데 수익난 종목도 같이 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돼. 수익난 거 팔고 지금 새로 산 거 손절하고 동시에 하니까 이게 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안 하고 물리면 갖고 있어. 그 수익 난 건 찔끔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좌에 물린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조정장이 와도 현금 비중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손절을 못하죠. 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그냥 막 갖고 있는 종목이 왕창 손실이 커졌다가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결국은 계속 손실 중인 거지. 계좌가 한 번도 수익으로 돌아서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과 다르면 팔고 상승 중인 종목 위주로 수익 중인 종목 위주로 보유해야지 이런 조정장에도 대응이 좀 쉽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 나와야 돼.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일 양봉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물론 이제 미국 야간 선물은
아까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합 부근이야. 보합 부근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한다고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덕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니면 누운 김에 쉬어간다고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럴 걸 대비해서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조정 나오면 그때는 비상이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추정. 뭐 100%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건 없죠. 주식시장에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확실하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뻥쟁이, 사기꾼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대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하면서 그게 미리 돼 있죠. 예상가들은 팔고 수익 중인 종목만 보유해야 되니까 계좌에 수익 중인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정장이 나오면 현금 비중 늘리는 것도 쉬워.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한다면, 저를 따라 한다면 평소에 수익 중인 종목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손실난 종목만 파는 게 아니에요. 수익 중인 종목도 이탈과 이탈되면 같이 파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손절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손절을 하면 반등장에 급락뒤에 급등 오잖아요. 반등장에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손절했다고 가정할게요. 마이너스 5% 손절한 거는 반등장에 플러스 5%는 이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쉽다고 우리 속담이 돼 있나 몰라요. 그죠? 누워서 떡 먹다가 목이 막히면 질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누워서 떡 먹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 손절 또는 뭐 이런 거는 많이 할수록 좋아. 물론 이제 내일 양봉 나오면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이미 유료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걸 좀 했습니다. 그 반등 현금 비중 늘렸어요. 오늘 이미. 수익 중인 것도 팔고 좀 손실 중인 것도 한두 종목 손절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부근인 것들도 정리 좀 하고 해서 일단 현금 비중을 1차적으로 늘렸다.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한 번 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릴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략은 어때요? 일단 조정장이 시작될 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이라고 치자고요. 오늘. 내일 반등하면 조정장 시작한 게 아니지만 내일 추가 하락한다면 오늘 시작된 거잖아요. 조정장이 계속된다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내일까지 원봉이 난다면 조정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하고 반등장에 새로 매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손절하지 못하고 물려서 갖고 내려가면 물려서 내려간 종목이 본전까지 다 안 올라와요. 그 중에 절반은 밑에서 헤매고 절반만 겨우 올라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팔 수 있는 한 팔아야 돼.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들이 손절을 못해서 매우 곤란해하죠. 곤란해합니다. 이거 어쩌면 어렵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저하고 같이 한 6개월, 3개월, 6개월 같이 하시고 이런 조정장, 반등장도 같이 경험해 보시면 그때부터는 훨씬 수월하죠. 훨씬 수월한데 혼차는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장 확실한 상승 전환 신호를 기다려서 총 공격하면 되죠. 급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반등장이 될 때 이거를 가장 잘 잡아내는 사람이 접니다. 급락장이며 반등장을 최저점에서 가장 잘 잡아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수없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결론. 내일 반등한다면 별일 아니지만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비상이다. 이때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 비중 최대한 늘리고 혼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료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반등장을 대응하면
훨씬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급락장 반등장에 가장 강한 전문가 저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